안녕하세요. 저는 삼정회계법인 권미정 회계사입니다. 연구개발비 개장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정상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육 진행 순서는 파트 1 연구개발비 규정 파트와 파트 2 불인정 사례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2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의 개요입니다. 연구개발비 정산이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연구개발비가 부담 기준에 부합하고 연구개발비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사용 용도, 계산 기준, 인정 기준 및 사용 절차,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이자의 사용 용도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산은 정산 기준인 법령에 따라 검토가 진행되며 연구자 분들께서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 연구개발 혁신법 매뉴얼을 참고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혁신법 매뉴얼은 조문 형식의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자료로 하단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경로를 기재해 놓았으니 다운로드 받으시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연구개발비 지출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사용을 입증할 증명 자료를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혁신법 하에서는 비목별 사용 계획을 연구개발 계획서에 작성하지 않고 비목별 총액만 작성하여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집행의 자율성이 높아진 반면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내부 결제 문서를 작성하여 사용을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적정 증명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적정 증명 자료는 혁신법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항목별로 제출해야 되는 증명자료 예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연구개발비 계산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비는 해당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을 직접비로 계상합니다. 직접비의 비목으로는 인건비, 학생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비는 여러 연구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별 연구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계상하는 비목입니다. 그래서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 활용에 관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개발비 사용의 일반사항 중 공통사용 원칙으로 계상 불가한 항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상 불가 항목은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와 관세, 그리고 주류 등 유용성 경비, 중복 계상 비용, 연구개발 기관 내부 또는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 기관과 발생하는 비용, 영리기관이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공간 인처료를 계상 불가 항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계상 불가 항목 중 5번인 연구개발 기관 간 내부 거래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영리 기관이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내부 거래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공동 활용을 위해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라 함은 제우스에 등록된 공동 활용 연구시설 장비를 의미하므로 증명 자료를 구비해 주실 때 제우스 장비 등록증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기관이 자체 분석 기관에 인정하는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그리고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내부 거래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상 불가 항목 중
7번의 내부 예부 연구 공간을 위한 임차료는 계상이 불가하지만 이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각 비목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참여 연구자,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의 급여를 계상하는 비목입니다. 인건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장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영리 기관의 현금 인건비는 원소속 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경우는 현물 계상 또는 현금 미지급을 원칙으로 계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교수 등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 가입자인 강사, 국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현금 인건비 계상이 불가하며 또한 영리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에게도 비영리기관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리기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현금 인건비 계상이 불가합니다. 혁신법에서 예외적으로 현금 계상을 허용하는 내용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신규 채용하는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와 전문 연구 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만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외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므로 현금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다면 협약 시 별지 3호 서식인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관리 및 계획 현황을 작성하시고 중앙행정기관의 인정을 득한 뒤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영리기관의 인건비의 경우에는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와 신규 인력 현금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는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계자 이체 시 급여를 인건비 지급하시기 전에 자계자로 이체하시는 것은 불가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 인건비의 경우에는 외부 참여 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를 받으셔야 하며 해당 기관에 인건비 계상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건비 계상률 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계상률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참여 연구자의 경우에는 연 단위 130% 이하로 계상은 가능하지만 각 연구자 개인에게 100% 초과 지급은 불가합니다. 계상률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참여 연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불인정 대상이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생 인건비입니다. 학생 인건비는 대학 등 소속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사용 가능 항목이나 계상률은 인건비와 동일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시설 장비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시설 장비비의 사용 용도는 시설 장비 구입 설치비, 임차비, 유지 보수비, 인프라 조성비의 사용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시설 장비비는 3천만 원 이상의 장비에 대한 부분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 변경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으로는 연구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 시설 장비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를 변경하여 구입 임차하려는 경우, 변경의 경우에는 물가 환율 변동으로 인해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 그리고 원래 계획에 반영된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사전 승인 대상이니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이상 장비는 심의 대상이며 장비 종합 시스템에 장비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 장비비의 경우 단계 종료 2개월까지 구입 설치 임차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다만 25년 개정사항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 장비 구축이 완료되는 단계를 기준으로 도입 기한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재료비입니다. 연구재료비는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관리비, 연구재료 제작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 기준에서 장비와의 차이점은 연구재료비는 단계 종료일까지 구매 검수 완료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연구활동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등 여러 가지 사용 용도로 사용이 되니 해당 장표의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용 용도 외에도 연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중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을 제외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활동비의 사용 원칙은 직접 관련된 활동에 사용해야 하며 과제 수행에 필요한 만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 예산의 40% 한도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항목별 제한 사항이 있는 부분은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별 아래의 사용 기준을 확인 숙지하시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지식재산 출원 등록 유지에 관한 비용은 간접비 사용 용도며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이니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고 소프트웨어 활용비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비의 경우는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그리고 사용 기간은 연구 개발 기간 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 계약 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 전부로 계상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연구활동비 중 회의비 유의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2월 1일부터 사전 내부 결제를 받은 건에 한해서만 회의비 식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전 내부 결제 적용 기준은 아래 상세에 기재해 놓았으니 교육 자료를 읽어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비 중 식비의 실제 사용 시점 이전까지 내부 결제가 완료되어야 하며 외부 참여자가 있는 경우에만 식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출장비 사용에 대해 상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비 사용 대상은 참여 연구자와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외 인원에 대한 출장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출장비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내부 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 중 선택하여 계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비 세부 산출 근거가 포함된 증명 자료를 증빙으로 함께 정산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 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의 사용 방법이 상이하므로 기관 유형별 사용 기준과 제한 사항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영리기관의 경우는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구환경 유지비의 경우는 협약 시 별지 제4호서식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에 명시된 물품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 변경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비영리 기관의 경우는 사전 승인 대상은 아니고 자체 규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며 자체 규정을 정산시 필수 증빙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연구실 운영비의 각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 기기의 경우는 컴퓨터, 프린터, USB, 마우스, 키보드, SSD 외장 하드 등이 해당하며 특히 컴퓨터 관련 물품은 주변 기기로 모아 사무용 기기에 해당하니 사무용품비가 아니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용 소프트웨어로는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그리고 한글, 압축 프로그램 등이 해당하며 여기에서 좀 유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생성형 AI 서비스인 챗 GPT와 같은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는 이제 연구 활동비 중 소프트웨어 활용비와 이제 사무용 소프트웨어로 구분하는 것이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연구용 소프트웨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에 직접 활용한 내용을 증명해 주시고 전문기관에 사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연구환경 유지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환경 유지비람은 연구실에 비치되어야 하며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기기 비품 구입을 의미합니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교수님 개인 연구실과 일반 기업 연구부서 사무실과 같은 부분은 연구실의 범위가 아니고 사무실의 냉난방기는 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참여 연구자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은 완경환경 유지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비로 볼 수 없는 건물 보수, 배관 공사 등의 시설 유지 수선 비용도 사용이 불가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무용품비입니다. 사무용품비는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모두 사용이 가능한 항목이니 사용해 주시면 되나 유의해야 할 사항은 간혹 사무용품비로 USB, 마우스, 키보드, 파쇄기, 사무용 기기 등을 구입하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사무용품비가 아닌 사무용 기기이므로 영리기관의 경우는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에 대해서는 영리기관은 사용이 불가하니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수당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수당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연구원, 학생 연구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원에 대해서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지급 한도를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수정인건비 사용액의 20%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그리고 직접비 80% 이상이 집행이 되어야 연구수당 예산의 100%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정인건비의 정상 결과 인정받은 인건비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인건비에서 불인정이 발생했다면 수정인건비 금액이 변경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수당에는 개인별 지급 한도 규정도 있습니다. 한 명의 연구자에게 연구수당 계상액의 70% 초과 지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단독으로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이고 2명 이상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해당합니다. 간접비는 인력 지원비, 연구 지원비, 성과 활용에 관한 경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유형에 따라 집행이 달라지는데요. 비영리 기관은 간접비 고시 비율에 따라 산출된 간접비를 별도 계정으로 이체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리 기관의 경우는 사용 용도에 맞는 간접비를 실제 집행 건별로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증빙을 집행 건별로 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접비의 계상 한도로는 간접비 비율을 초과하는 간접비는 불인정 대상이며 또한 직접비 사용 비율이 50% 이하인 과제에서 간접비 사용 비율이 직접비 사용 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불인정이 발생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협약의 변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협약의 변경의 종류에는 중요한 협약 변경 사항인 사전 승인 사항이 있으며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은 통보 사항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협약 변경 사항에 대해서 상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협약 변경 사항의 예로는 연구개발비 총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연도별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또는 기간 부담 연구개발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간접비 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위탁 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의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영리기관이 현금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거나 신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그리고 직접비를 다음 단계로 이월하려는 경우 여기에서 현물과 연구수당 이월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연구수당 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로 연구개발비 총액이 증가되거나 연구개발 기간이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전담 기관의 승인을 거쳐 협약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장비비에서 설명드린 3천만 원 이상 장비와 관련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영리기관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 운영비를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로 총 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해외 연구 유치 지원비 총액이 증액하려는 경우에도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별적인 계획의 변경은 통보사항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사전 승인 사항을 제외한 변경은 통보사항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의 변경 이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인정을 받아 개상할 수 있는 항목들이 규정 내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별지 2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전담기관의 인정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 참고하시어 신청 시 작성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